지금 현재 전 QLD 약 750주 정도 보유 중인데요. 제 올해 첫 목표는 QLD 1000주까지 수량을 채우는 겁니다. 올해 약 250주 정도 더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줍줍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입니다.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도 잘 버티는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하루의 뉴스라기보다 올해까지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애플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2달 연속 1위를 했다는 소식, 그리고 전 페이스북, 현 메타 플랫폼즈의 과감한 신의 한 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산타 랠리에 이어서 기대하고 있는 일명 1월 효과가 증시에 작용하기 위해선 다음 주부터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하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 현재 상황과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고, 댓글 Q에는 오늘 영상 초반부에 10년물 국채금리와 나스닥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21년 마지막 날에 동반 하락했는데요. 일단 연말 들어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변동성이 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전거래일과 비슷하게 거래량이 적다 보니 장 막판에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2일 연속 장막판에 폭포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우는 0.16% 하락, 나스닥은 0.6% 하락, S&P 500은 0.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보면 나스닥은 4일 연속 하락하고 S&P 500도 신고가 경신 후 하락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연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작년 3대 지수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다우는 18.73%, S&P 500은 26.89%, 나스닥은 21.39%입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은 26.6% 올랐고요. 현재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로 인해 현재 일각에서는 내년 증시가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드가 테이퍼와 금리 인상 등 그동안의 부양을 되돌려 압박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죠.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색이 확 나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권의 빅테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 섹터, 소재 섹터, 그리고 산업 섹터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여전히 61입니다. 생각보다 제자리에 있는데 한 달 전 공포지수를 보면 22였습니다. 우리가 웅주판 기간이죠. 우리는 최소 3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저럴 때 계속 줍줍하면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4대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우동민님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채금리 상승 시와 하락 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나스닥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보라색 그래프는 나스닥 100 QQQ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가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 둘의 그래프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채권금리 투자자들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가장 신경 써서 보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세계적으로 시장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를 주시하는 건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높은 확률로 증시는 하락합니다.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주가가 떨어지냐면, 미국채는 미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보증하는 안전 자산인 겁니다.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자산인 거죠. 이 채권을 사서 이익률이 높아지는데 굳이 주식에 투자해서 위험성을 감수하는 투자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고수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는 이러나 저러나 우상에 향하는 안전한 우량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지 알고는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덜 불안한 거죠. 그리고 빨간 원을 보면 올해 초 3월과 5월 나스닥인데요. 꽤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주었는데 저때 매수를 해야 하고 3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멘탈 성향에 맞게 현금을 10%, 20%, 30%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금은 그냥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내 멘탈을 지켜줄 종목인 거죠. 꼭 여러분의 멘탈에 맞게 현금 비중을 따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빅테크 소식이 좀 많은데요. 먼저 애플이 아이폰 13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2달 연속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의 11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3.6%로 2위 비보 17.8%와도 큰 격차를 보인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국 소비자는 애플 아이폰 판매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괜히 최근 애플과 중국의 비밀 계약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큰 소비자이기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 뉴스가 나오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애플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1년 10월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11월까지 1위를 유지하며 최근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시적인지 잘 지켜봐야겠죠. 다음으로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메타의 오큘러스가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작년에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과감하게 사명을 메타로 변경해버리면서 앞으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전향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오큘러스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오큘러스를 통해 메타는 더욱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향후 메타버스의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도 축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1위부터 7위까지가 있는데 1위 오큘러스, 5위 인스타그램, 7위 페이스북 모두 현 메타 플랫폼즈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새해 1월 효과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연말에 종목 리밸런싱이 많고 새해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위해 매수세가 강해지는 움직임 때문인데요. 즉 새해 1월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월 효과를 기대하려면 먼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체크해야 합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첫째 주 목요일에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엔 비농업 고용 건수 및 실업률이 나오고 이 고용 지표들과 더불어서 1월 5일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12월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이미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테이퍼 가속화,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 3회죠. 아직 인플레이션 부분은 불확실성이 커 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부터는 FOMC 위원들의 성향이 매파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수요일에는 FOMC 의사록과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목요일은 신구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은 비농업 고용, 실업률에 따라 1월 주가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스닥 200에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나스닥인데요. 조금씩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금리 인상 언급이 나오면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말이죠. QLD는 87.3 정도가 1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번에 현금 비중이 좀 떨어져서 선택사항인 1차 매수 타이밍은 당분간 매수하지 않을 듯 한데요. QLD의 2차 매수 타이밍 60일선 가격대는 대략 85.3달러입니다. 85.3달러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QLD에 투자할 예수금의 50%를 5로 나누어서 1일차 비중 걸어두시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200에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여전히 신고가 부근입니다. 저는 올해 SSO보다 QLD를 더 집중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현재는 8대2 정도의 비중인데 QLD의 비중을 올해 9까지 늘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SSO에도 투자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나스닥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기에 S&P 500만 신고가를 경신해줄 때도 많기 때문에 포모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QLD 약 750주 정도 보유 중인데요. 제 올해 첫 목표는 QLD 1000주까지 수량을 채우는 겁니다. 올해 약 250주 정도 더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줍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올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러려면 본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예수금을 먼저 적립해 두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주식으로 하신다면 제 영상 하나만으로도 거의 모든 흐름을 알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죠. 올해 수익률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나스닥과 S&P 500, 즉 미국 증시에 투자금을 맡기는 거고 결과는 연말에 나오겠죠. 내가 목표한다고 내 수익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QLD 1000주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여러분들도 QLD, SSO 혹은 투자금과 관련해서 올해 목표를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댓글들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모두 함께 올해도 패닉셀 안하고 바이앤홀드 하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즐, 웅즙을 우리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동지가 많아질수록 이 종목과 방법에 대해 신뢰가 더욱 생기고 그게 멘탈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새해 첫날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